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위급합니다.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또 뭐 이 전쟁 내내 거의 대부분 사실 러시아군이 굉장히 졸전을 벌여왔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밀린다, 우크라이나 군이 결국은 이길 것 같다, 나라를 지켜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취하는 바람에 이 돈바스 지역의 여러 방어선들이 급속히 무너져서 우크라이나군이 대폭 뒤로 후퇴해서 긴급 방어선을 다시 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개전 초에 벨라루스가 참전한다 안 한다 이런 걸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벨라루스 총참모장이 그만둬 버렸죠. 우리는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만둬 버려서 벨라루스가 여태까지 참전을 안 했는데, 지금 벨라루스 군이 공수부대가 지금 이 키우 쪽으로 공중강습 작전을 하러 출발했다라는 첩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뭔가 양동 작전을 펴고, 또 트란스니스트리아, 지금 몰도바와의 접경 지역이죠. 여기에서도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군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갑차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는 이런 첩보들이 나오고 있고 사진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오데사 방어군, 키우 방어군들을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양동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 이러다 보니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뭐 나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나토 가입을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푸틴이 또 완전히 분노를 해버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황, 정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한으로 정한 5월 9일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가용한 거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27일 오후부터 우크라이나군 전선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4월 26일 벨고로드에서 식별된 제76 공중강습사단과 이스칸데르 미사일 부대를 세베로도네츠크 축선에 투입하고 27일부터 파상 공세를 벌여 격전지 루베즈노예와 세베로도네츠크가 잇따라 함락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28일 전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지움 방면의 제1근위 전차군과 오스킬강 동쪽에서 남아한 제20연합군, 신규 투입된 제76 공중강습사단 등의 병력을 총동원해 루베즈노예와 세베로도네츠크를 3면에서 포위하고 집중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방어부대는 사면이 포위되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베로도네츠크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강 건너 리스칸스크로 철수하면서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일대의 모든 교량을 폭파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리스칸스크와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리만 일대에 새롭게 방어선을 치고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스칸스크, 리만 방어선이 뚫릴 경우 이미 M03 도로 축선을 따라 파상 공세를 받고 있는 슬로반스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곳에 방어병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신규 증원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대량의 대련장 로켓 전력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군 전 전선에 걸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졸전을 펴왔던 제2근위 연합군도 전력을 재정비해 포파스나야 방면에 집중 공세를 가해서 결국 시가지 진입에 성공하고 돌파구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러시아군의 공세에 돈바스 전선의 근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지키는 76 근위 공수 강습 사단이 투입되고 그들이 직접 전장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주력 부대, 최강의 부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리고 BM-27 220mm 로켓, 다련장 로켓이죠. BM-30 300mm 로켓, 이런 초대구경 다련장 로켓들을 총출동시켜서 이 방어선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이 76사단의 장갑차들이 밀어붙이니까 도저히 이제 이 방어선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면이 포위돼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칸 후퇴를 한 것 같은데 여기 강이 있어요. 그 강이 폭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 강 100m 되는 강 이 다리를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위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강 건너에 있던 참호 진지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요새화된 참호 진지인데 지금 이제 급조 진지를 편성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급조 진지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물론 강이라는 천혜의 방어선을 업고 지금 전투를 벌이게 되겠지만 이 급조 진지를 가지고 얼마나 버텨낼지 좀 걱정되기도 한데, 이 전황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뭐 이 지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었는데 제41연합군, 이근위연합군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20연합군의 공격 추선에 76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 두 군데 방어선이 확 무너져서 이렇게 좁혀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좁혀졌을 때의 이점과 또 단점이 있죠. 이점은 이 방어부대도 밀집됐다. 그래서 방어부대도 조밀하게 해서 폭이 두께가 굵어졌다라는 이점은 있지만, 여기가 밀리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또 악조건이 있죠. 왜 여기가 밀리면 끝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M03 도로 축선인데 여기에서 뚫려버리면은 이 바로 하르키우 북쪽이 바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 대규모 병력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도네츠크하고 이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루한스크 주 전체를 이제는 러시아가 완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루한스크 주, 그들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루한스크 주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제철소도, 그 아조프스탈 제철소가 빠져버리면 이 아조프해에 있는 모든 해안선을 러시아가 다 장악하고 아조프해를 내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조프스탈 제철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로 한 칸 물러나 버리면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100%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빠지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러시아가 공세가 심해졌냐? 지금 뭐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던 M777 견인 야포, 그 자동식 견인 야포죠. 그게 9문을 총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이미 절반 가량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특성상 주기 전에 우리 줄 거야 라고 발표하지 않겠죠. 전쟁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상당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줄 거야 라고 해서 상대가 대비 못하게 하는, 허를 찌르는 그런 발표를 당연히 했겠죠. 바보가 아닌다며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들어왔다면 앞으로 또 더 이상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테고, 또 미국을 주는 것 외에도 뭐 영국이다, 프랑스다, 스페인이다,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야포, 전차 이런 무기들, 중화기들을 이제 지금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러시아군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자, 방어선을 친다라고 하는 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참호도 파고, 그 참호만 파고 거기에 뭐 기관총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화력 계획도 다시 짜죠. 그래서 이 참호 방어선을 이렇게 찼으면 후방에 있는 우리 아군 포병 부대에게 이 참조점 다 알려줘서, 뭐 다리가 여기 있고 건물이 여기 있고 해서 이 건물을 기준으로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주고, A 또 다시 1, A-2 이런 식으로 또 화력 구역을 다 나눠주죠. 그래서 긴급하게 무전해서 A-2 뭐 이렇게 하면 A-2번에다가 화력을 포격을 떨어뜨려주고, 뭐 이런 화력 계획까지 다 다시 짜는, 그러면서 지휘부는 어느 지점이 방어선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어느 지점이 적의 주공이 될 거야, 어느 지점이 적의 조공이 될 거야,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그 지역의 방어선 좀 더 두텁게 만들고 이 지역의 화력 계획은 좀 더 세밀하게 조밀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선을 지금 치고 적의 공격을 막고 있는데, 일단 이 도하를 못하게 100m의 강이라고 하니까 폭이, 사실 이것도 뭐 그냥 건널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BMP 장갑차나 BMD 장갑차나 이런 거는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 제대로 된 기동을 할 수 없을 때 이 강에다가 또 화력을 투사하는 뭐 이런 방어작전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버티면 이번 전쟁에서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좁은 지역까지 지금 몰려버렸는데 여기에서 이만큼만 밀리면 루한스크 주는 그냥 다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며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딩 국방TV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 보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2전선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키이우를 방어했던 그 방어부대들이 이 지역으로 증원되고, 오데사를 방어했던 방어부대들이 여유가 남으니까 헤르손, 또 자포리자 이쪽으로 증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벨라루스 군과 트리스니스트리아 군을 지금 동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또 알려드립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전선에 우크라이나 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2, 제3의 전선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의 벨라루스와 서쪽의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참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던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병력이 수송기 편으로 전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현지 시각 4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현지 시각으로 4월 28일 오전 5시 벨라루스에서 일류신 76 수송기 몇 대가 이륙했으며, 여기에는 벨라루스군의 공수부대가 탑승해 있었다 라며 이들은 러시아 침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토미르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국경에서 약 130km, 키우에서 서쪽 120km 떨어진 지토미르로 알려졌는데요.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병력 동원에 대해 전 벨라루스군 공수사령관 발레리 사카식 장군은 SNS를 통해 옛 부하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명예로운 군인이라면 우호적인 국가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불법적인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된다 라며 장병들에게 루카센코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 징후는 서쪽의 트란스니스트리아에도 감지되었습니다. 상당한 수의 병력이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되었고, 곧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몰도바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피난 차량 행렬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든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돈바스 전선에서 모든 힘을 끌어모아 공세를 펴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제2, 제3의 전선 형성을 시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수송기에 공수부대를 태우고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 60km 쑥 들어가서 이 지토미르라는 곳에 공중 강습을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이륙한 지 꽤 됐으니까 이미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미 낙하 강화해서 전투가 벌어졌을 수도 있고, 이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뭐 외교적으로 압박을 니들 참전하면 니들 나라 끝나는 거야 라는 미국의 또 나토의 압박이 상당한 이 외교적인 이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갑차를 타고 어떤 군인이 지금 도로를 주행하고 있죠. 이게 트란스니스트리아 군이라는 그런 SNS 캡션이 달려 있어요. 지금 뭐 이 상태만 보고는 여기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도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인이 맞는지를 이 사진만 보고는 판단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캡션이 달려서 지금 SNS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그들의 주장대로는 한 5,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5,000명의 병력이 정말 뭐 의미 있는 유의미한 병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뭐 한 2,00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투병력 말입니다. 원래 이 군대가 한 5,000명 있으려고 하면 5,000명 있다면 이 아무리 작은 군대라도 지휘부와 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투할 수 있는 부대 2,000명 되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뭐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필수병력 놔두고 오면은 한 1,000여 명이 참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죠. 또 그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러시아군 3,000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기준으로 따지면 3,000명 전체가 다 또 전쟁할 수 없겠고, 여기도 이제 군정 지도부가 있을 테니까 한 2개 BTG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이 아니냐,
그러면 트란스니스트리아하고 러시아군 다 해서 이 지역만 해도 한 3개 BTG 정도 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 이 우크라이나군이 서쪽을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데사를 방어하기 위한 5개 예단을 전부 자유스럽게 뺄 수는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갑자기 오늘 하루 만에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민들이 몰도바로 지금 이렇게 피난 가고 있는 행위를 합니다. 국경 검문소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냐?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와도 할 말 없죠.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제전 그러면은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미승인 국가 그리고 벨라루스라고 하는 정규 국가를 동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삼면에서 친다면 우크라이나도 뭔가 물론 뭐 지금 뭐 장비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병력 도움은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고립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기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니까 질문을 합니다. 미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토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파상 공세가 진행되며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를 꺼내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현지 시각으로 4월 26일 미국의 유럽 내 최대 거점 기지 중의 하나인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40개국 국방장관과의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폭탄 선언을 꺼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며 전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대응해야 하며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토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결정이 가를 것이다 라며 나토는 개방 정책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시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러시아에 대한 자극을 피해왔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이 갈등을 끝내려면 푸틴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불합리한 일을 벌인 자가 바로 그자이기 때문에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 역시 그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푸틴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푸틴은 현지 시각 4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외부의 누군가가 우크라이나의 개입에 러시아의 전략적 개입을 가한다면 우리는 즉각 대응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막강한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도구들은 필요하다면 즉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신경전은 물밑 협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블러핑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한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측의 이런 블러핑이 허풍이 아닌 진짜 충돌로 격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는데 나토 가입 안 해줬죠. 왜냐? 우크라이나는 친러 세력이 있는데 거기 나토 가입을 해주면 친러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동구권 출신의 국가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넘어간다면 그들이 바로 러시아 세력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죠. 폴란드 또는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독일도 바로 그 옆에 있는데 독일이 이게 내가 최전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재군비를 선언하는데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야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완충 어떤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기존 나토 세력들이 저런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완충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왜? 러시아 저게 참 뭐 전쟁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구나. 그러면은 완충 세력을 좀 더 큰 걸 만들어 놔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거 보니까 저 정도 큰 면적의 이 국가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아주 장기간 동안 선전하는 것을 보니까 저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구나. 저 나라가 저 위치에서 우리 편으로 존재할 때 우리 국가가 더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서방 국가들이 나토가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받아주지. 그리고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친러 정치 세력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부 지금 숙청을 다 했죠. 어떤 사람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뭐 지금 다 구금하고 이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편을 든 사람은 반역이다 라는 이 이분법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성립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연히 자기 나라를 완전히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면전을 벌인 그 국가를 편을 든다. 반역자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친중 세력이 있고 또 친북 세력이 있고 뭐 우리 같은 이런 그 우파들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고 거기에 북한을 중국이 전적으로 도와준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친중 친북 세력들 가만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세력들 놔두면 안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으로 이런 친러 세력들의 씨를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봤을 때 또 독일이 봤을 때 이제 당분간은 러시아로 넘어갈 일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토 가입 문제가 아주 급부상을 하는 것이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전에 나토 가입은 포기한다. EU는 가입할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토 가입 이야기를 미 국방장관이 했어요. 정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핵무기 쓰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완전히 이 치킨 게임 누가 먼저 이 철도 레일에서 내리는지 누가 더 간이 큰지 부딪히는 상황 같습니다. 계속 지금 뭐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됐는데 계속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혜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